피에르는 마치 목이나 벌이 떼지어 달려들기라도 하는 듯 두 손과 고개를 흔들어 댔다. 아, 이게 무슨 망령이람. 모든 것을 혼동해 버리다니. 아무튼 모스크바에는 친척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당신은 보리서군요. 이제 겨우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당신은 불로뉴 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폴레옹이 해협을 건너기만 하는 날에는 영국은 혼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 원정은 지극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너버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보리스는 불로뉴 원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빌너버라는 이름도 금시초문이었다. 이 모스크바에선 우리들은 정치보다도 만찬과 중상으로 여념이 없습니다. 하고 그는 타고난 침착하고 냉소적인 의조로 이렇게 말했다. 난 그런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무엇보다도 남의 중상에 바쁜 곳입니다.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당신과 백작에 관한 이야기로 한창입니다. 피에르는 상대방이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뉘우치게 될는지도 모를 그 무엇인가를 행여 입 밖에 내놓지는 않을까 하고 조바심하는 눈빛을 하면서 그 마음씨 좋은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보리스는 또렷하고 정확하게 붙인 섬 없이 똑바로 피에르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스크바 사람들에게는 남을 헐뜯는 외에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도대체 백작께서는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하고 모두 그것에만 정신을 쏟고 있지요. 그렇지만 어쩌면 백작께서는 우리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사실는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어요. 저도 또한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고 피에르는 재빨리 말을 받았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피에르는 이 젊은 장교가 행여 자기 자신에게 거북한 이야기에 뜻하지 않게 빠져들진 않을까 하고 줄곧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고 보리스는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목소리도 자세도 바꾸지 않고 말했다. 당신에게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부자에게서 무엇이든 좀 얻으려고 그저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대로야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특히 얘기해 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나 제 어머니를 그런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저희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얘기해 두겠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버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백작의 친척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내 어머니도 아무것도 결코 조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설사 준다고 하시더라도 절대로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피에르는 한참 동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간신히 그 뜻을 깨닫자 느닷없이 소파에서 훌쩍 뛰어 일어나 타고난 재빠르고 소탈한 동작으로
보리스의 손을 덥석 움켜 잡았다. 그리고 보리스보다도 훨씬 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움과 노여움이 뒤범벅이 된 감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하군요. 설마 내가, 게다가 또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는 다시금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나는 속에 있는 말을 모조리 털어놓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후련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불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자기가 위안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피에르를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모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무엇이건 솔직하게 얘기해 치운다는 주의니까요. 그런데 돌아가서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까요? 당신은 로스토프 댁의 만찬에는 오시겠습니까? 보리스는 분명히 괴로운 의무를 다하고 나서 자기는 거북스런 입장에서 빠져나옴과 동시에 거꾸로 상대방을 그 거북스런 위치에 몰아세우고 다시 완전히 상냥한 젊은이로 되돌아섰다.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피에르는 마음을 놓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놀랄 만한 분입니다. 당신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물론 당신은 나라는 인간을 잘 모르시겠지요. 아무튼 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였으니까요. 나라는 인간 가운데에 그런 분자를 예상하시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기백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당신과 알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이상한데요 하고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는 미소를 띠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상상하시다니. 그는 웃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어디 우리 한번 서로 잘 사귀어 봅시다. 정말입니다. 그는 보리스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한 번도 백작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님을 인간으로서 가엾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런데 당신은 나폴레옹이 무사히 군대를 도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보리스는 엷은 웃음을 띠면서 물었다. 보리스가 화제를 바꾸려는 것을 눈치채고 피에르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불로뉴 해협 횡단 계획의 득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인이 와서 보리스를 공작 부인에게로 불러갔다. 공작 부인은 벌써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피에르는 보리스와의 교의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만찬회에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부드럽게 상대편의 눈을 쳐다보면서 굳게 그 손을 쥐었다. 그가 떠난 뒤 피에르는 다시 오랫동안 방안을 거닐고 있었으나 이제는 칼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찌르는 것은 그만두고 그 귀엽고 영리하고 또한 건실한 젊은이에 대한 생각으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초기의 청년 시대에는 특히 고독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는 이 젊은이에 대해서 까닭 모를 정다움을 느끼고 꼭 그와 친교를 맺어야겠다고 자기에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바실리 공작은 공작 부인을 배웅했다. 공작 부인은 눈가에 손수건을 대고 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설사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제 의무를 이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밤 전 밤샘을 하러 오겠어요. 저 어른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1분 1초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째서 아가씨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건지 나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쩌면 만약의 경우 저 어른께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릴 방법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런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작. 하느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안녕히 가십시오, 부인. 하고 바실리 공작은 그녀에게 몸을 돌리면서 대답했다. 아, 그분은 정말 무서운 상태에 놓여 계시단다. 모자가 다시 마차에 탔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야. 나로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요, 어머니. 그 백작과 피에로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아들이 물었다. 모든 것은 유언장이 말해줄 거야. 그 유언장으로 우리들의 운명도 결정되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어머님은 백작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시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은 그렇게 부자이시고 우리는 이런 가난뱅이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 정말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그 어른의 병세가 위중하니 말야. 하고 어머니는 외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